세계적으로 암 질환 관련된 환자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코로나 사태에서 팬데믹 상황에 대한 백신 개발 기간이 엄청 단축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적인 노령화라는 차원에서 바이오약품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바이오신약중개연구센터에서 바이오약품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이남경 박사라고 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동물 혹은 미생물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을 치료제로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생물체 유래의 물질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안정성이 높고 부작용이 낮으며 희귀질환이나 난치질환에 대한 표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백신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포함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세포 기반의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것도 바이오의약품에 속하는 그러한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로 인식하게 된 거는 이제 백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700년대 후반에 우두법이라는 거를 이제 제너라는 박사가 초기에 개발을 하게 됐는데, 소한테 걸렸던 천연두에 의해서 한번 면역이 생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시 그 균이 체내에 들어와도 체내에선 어떤 이미 면역 반응이 완성이 돼 있어서 새로 들어온 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광견병 백신이라든지 콜레라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백신이라는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됐고요. 생물학이나 그다음에 생화학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점차 사람들이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면서 치료제로 바이오약품이 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인데요. 그럼 뭐 최근 연구 논문을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매주 진행되는 실험 데이터 놓고 같이 토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시도에 방문을 하고 왔었는데 453개의 이렇게 만들어진 예방이나 치료 목적의 항체들이 이제 그렇게 변이주들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주는 게 중요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50년, 6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는 체외에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물질에 방어하는 기전으로 체내에서 실제적으로 면역세포가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 병원균이 더 자라지 못하게 억제하는 항체들을 초기에 찾아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왜 세팅하시는 건가요? 보통 실험은 일정 시간 정치해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두 시간 정도 텀이 있는데, 타이머가 종료가 되면 가서 또 실험을 해야 되니까 타이머를 이렇게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가장 초기 단계에는 질환을 정해야 될 테고, 그 특정 질환에 대해서 치료용으로 정해야 하는 그 물질을 흔히 이제 치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표적이 선정이 되면은 이후에 이 표적에 대한 이제 후보 약물들을 찾아야 되는데, 항체 유전자의 다양성이 10의 한 12승에서 10의 16승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모두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수천 개 정도의 규모로 초기에 스크리닝 작업을 합니다. 엘라이자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96개의 조그마한 웰이 들어가 있는 작은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웰에다가 항원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코팅을 이렇게 딱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개별 항체 클론들을 각각의 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반응을 시키면은 코팅된 표적 항원에 잘 붙는 항체들은 파란색으로 발색이 올라오는 것을 엘라이자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원에 잘 붙는 항체들을 1차적으로 한번 선별을 해내게 됩니다.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그걸 동물 모델에서 평가하는 단계, 생산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서 임상시험 3단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면 실제 약물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표적을 선정하고 약물을 찾고 후보를 고르고 하는 데 있어서만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독성을 확인하고 생산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또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희귀병이라든지 질환군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적응증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3상을 수행하는데 거의 뭐 각 단계별로 짧게는 뭐 3년, 길어지면 4년, 5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끝에 임상시험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은 거의 한 10년, 평균적으로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질환은 이제 암이죠. 세계 탑10 안에 랭크된 바이오 의약품 대부분이 항암제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 의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바이오 의약품이 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망막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병과 관련된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바이오 의약품들이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복지 차원에서도 증진을 시킬 수 있을 뿐더러 산업적인 매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나 민간에서도 이제 투자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미국에서 한 6년 반 정도 있었는데, 전립선암에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그런 그 표적을 잡는 항체를 개발했거든요. 그 항체가 실제로 임상 1상 승인이 나가지고 환자에게 투여가 될 거다라고 이제 그 안내를 받았을 때 연구실에서만 실험적으로만 확인하고 그 활용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에까지 전달되는 임상 진입까지 갔다라는 것 측면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산업 쪽 연구원이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험적인 경험을 갖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길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한 6, 7년 이상을 공부를 더 해야 박사과정을 이제 마칠 수 있거든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은 일반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 비해서는 엄청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자기가 얼마나 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기면서 잘 보낼 수 있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X. 네. 단호하게 X라고 하셨는데. 네.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연구의 성공이 더 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학창시절에 조금 그런 생물학 특별활동 같은 걸 하면서 DNA를 뽑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미생물을 키워본다든지 하는 이런 되게 간단한 수준의 실험들 같은 경우를 특별활동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 실험을 기반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조금 더 이제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실험할 때는
네, 실험이라는 건 보통 재미로 하지는 않고 우리 흔히 다른 일반 뭐 회사원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문서 작업을 하듯 단지 실험실에 앉아서 어떤 특정 실험을 하는 굉장히 루틴한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서 작업과는 다른 점은 뭔가 자기가 생각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험을 디자인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타인이 내가 한 연구를 보고 이 사람이 세웠던 가설이 맞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다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루틴하게 실험만 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한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들을 항상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좀 더 재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최종 꿈은 제가 개발한 약물을 가지고 치료제로까지 개발하는 그게 이제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치료제로까지 제품화가 돼서 실제로 좀 여러 질환에 고통받는 그런 환자들에게 치료제로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이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쪽을 이제 마라톤에 많이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게 마라톤이듯이 이렇게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연구원분들도 자기가 세운 가설을 밝히기 위해 혹은 자기가 세운 가설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잘 미리 마련해 둔다면 앞으로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